네, 계속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셔야 될 이슈와 그리고 종목들까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부족해 보여서 오늘 체크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을 보면 될까요? 네, 미국 증시가 쉬었죠. 노동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쉬었지만 사실 미국 증시가 열렸어도 거의 쉬는 듯한 분위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증시도 전일 같은 경우 좀 쉬는 모습들 좀 보여줬는데 미국 증시 오늘 열렸어도 지수의 변동폭은 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유럽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조금씩 하락폭 만회하면서 다시 상승으로 좀 돌리는 모습들, 독일을 비롯한 주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매물을 소화했다라는 점. 미국 증시도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관련된 주가 지난주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했는데 장중 내내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선 반도체가 중심이 돼서 매물이 나왔는데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매물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어제 보면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잡혀 있었으나 매물 나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았다라는 점. 시장이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수익이 난 종목에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 시간을 좀 갖고 어떻게 갈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의 상승에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보합 정도 아니면 하락에 좀 베팅을 하는 이 성향이 높은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매물이 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살살살살 나오면서 이 매물은 또 받아가 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급락까지보다는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현금 들고 생각해보겠다라는 의미로 기관들의 모습을 이 입장을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투자 회사들이 이제는 고용보고서 8월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움직였던 게 고용 때문에 시장의 변동폭이 상당히 좀 컸었죠. 이번에 고용보고서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전망치가 예상 상회한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고용보고서가 예상을 상회했다. 그러니까 고용이 생각보다 잘 됐다. 경기가 좋아졌다. 그러면 시장이 좋을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 안 좋을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 사실 헷갈리죠.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장이 있었고요.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 장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보면은 고용이 안 좋았더니 시장이 폭락했죠. 경기가 매우 안 좋구나.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구나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고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용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고용이 좋으면 또 9월 B컷보다는 좀 25bp나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시장은 아마도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오면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도 9월 25bp는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고용보고서가 살짝 깨지더라도 아니면 컨센서스에 부합하더라도 9월에 50bp 인하하기에는 가능성은 좀 낮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은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보고서에 대한 예상치를 좀 좋게 봤다라는 얘기는 나쁠 건 없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건 아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감 좀 줄어들었고 9월 25bp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은 크진 않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 보면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상당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6일 동안 줄기차게 팔았습니다. 6일 동안 순매도 금액이 코스피에서만 약 한 2조 원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런데 2조 원 정도 팔고 어제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돌아온 모습들은 좋은데 외국인이 2,387억 원 코스피에서 순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6포인트, 코스피에서 6포인트 상승했거든요. 봉으로는 살짝 음봉이고요. 강보합권 정도의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올랐냐라는 부분 보면 우려했던 부분이죠.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4,150억 기관이 매도했고 그중에 4,105억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는데 그동안 외국인이 매도할 때 줄기차게 매도할 때 잘 받아준 게 금융투자였거든요. 외국인의 매도 금액과 유사한 정도의 매수를 금융투자가 보여주면서 시장의 하락을 상당히 좀 잘 지지하는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금융투자의 단점이죠.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하면 금융투자는 짧은 매매이기 때문에 다시 매물이 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융투자의 매물은 당분간 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상승한다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반도체 관련주도 외국인이 매수했지만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금융투자 매도 나왔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어제 거의 섹터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2차 전지였는데 업황 회복 기대감. 미국에서 자꾸 이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3분기부터 좋아집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서도 좀 수혜를 받으면서 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보다는 덜 상승했습니다만 보험, 증권, 은행주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처럼 미국에서 좋은 내용으로 레포트가 나오는데 마침 가격도 상당히 좀 아래에 있다. 가격적으로 좀 싸다. 그러면 주가가 당분간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적으로 싼 종목 혹은 밸류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렇게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종목들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수익 실현 이후에 방향성을 타진하는 분위기이고 또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는 해석이 중요한데 좋게 나오면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는 종목 고를 때 모멘텀 그리고 가격 매력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는데요. 어제 말씀해 주신 당일날 이제 삼성 SDI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LG 이노텍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떠한 종목과 모멘텀에 집중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당분간은 박스권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와 소외주 로 이원 투자해보자라는 얘기 주제로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단순한 전략보다는 조금은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어려운 시장이 아니고요. 나쁜 시장입니다. 굉장히 이 마음이 어렵다는 거지 주식을 선택하기에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장이 급락할 때는 안 사야 되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에는 사야 되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는데 좋은 시장이고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이 변동성이 없을 때는 어려운 시장이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장과 나쁜 시장 다 아닌데 굉장히 이 종목을 선택하기에 어려운 시장, 그런 어려운 시장이 당분간 좀 펼쳐질 가능성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코스피 기업들의 올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이 2021년이 역대 최대치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300까지 올라갔을 때보다도 올해 순이익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더 못 가죠. 주가가 더 못 가는 이유가 이 자기 자본이 늘었습니다. 자기 자본이 한 400조 정도 늘었거든요. 자기 자본이 늘면 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할 때 이 외국인도 그렇고요. 한국인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ROE,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 자본, 특정 자본을 가지고 정해진 자본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률, 퍼센트를 낼 수 있느냐, 이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이익은 늘었는데 자기 자본이 늘었습니다. 분모가 커졌죠.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ROE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민간의 높은 부채 비율 이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상당히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하겠죠. 한국도 같이 금리 인하 해주면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좋은데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서서히.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금리 인하 시점은 25년도보다는 더 멀어질 가능성, 빨라도 25년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가기에는 쉽진 않은, 주가가 가기에는 외국인 자금이 확 들어오거나 그런 환율에 있어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아니면 국내에서 이 ROE가 확 좋아져야 되는데 ROE가 못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리라도 좋아지면, 금리라도 떨어지면 유동성이라도 많아지니까 주식시장 자금 많이 들어올 텐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느냐.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가 좀 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종목, 업종과 그리고 이 주도주로 양쪽 방향,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바벨 전략의 하나인데 이런 이원화된 투자 전략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방에서 이제는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최악의 업황을 겪으면서 이제는 회복을 보고 있는 건설업종,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된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되죠. 여기에 대한 수혜주,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선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익률만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은 조금 부담입니다만,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 업종 수익률만 고려한다라면은 이 사이클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건설이라든지 헬스케어, 그리고 이 조선 업종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이 HDC 현대산업개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건설 업종들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건설 업종들은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 국내 주택 경기,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수도권에 있어서는 특히 주택이 살아난다. 그러면 주택 시장 회복에 따라서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GS건설 사실 두 건설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금리도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HDC 현대산업개발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건설사를 말씀해 주시는데 중소형보다는 큰 건설사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제도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수준인데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네, 상승률은 좀 떨어집니다. 속도 조절은 좀 가겠지만 우상향은 여전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목표 가격은 32,000원. 32,000원 21년도의 고점이 32,000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매물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3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벨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 건설 쪽에서 HD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증권주 말씀을 드리겠고요. 배당 매력에 주목해보자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시장에서 이 방향성이 모호할 때는 가장 확실한 게 또 배당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 들어볼게요. 당분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가가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밸류업, 이 배당, 주주 환원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이 주식시장 모멘텀이 좀 적습니다. 이 고용지표 잘 나와도 크게 안 움직일 거거든요. 고용지표가 안 나오면 차라리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주식시장 좀 답답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배당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말로 가면 주주환원 수익률 이런 부분들, 주주환원 체계, 이 배당 이런 거에 관심 많이 갖게 되죠. 안 그래도 연말 가면 주주환원 체계에 관심 많이 갖게 되는데 지금도 주가가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갖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하반기 금리 인하가 됩니다. 국내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미국 금리 떨어지면 채권금리 떨어지죠. 채권금리 떨어지면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보면 증권사는 본사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죠. 지점보다는 본사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고 본사에서 그럼 어떤 수익이 가장 많이 나냐? 우선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많이 나는데 자기 자본 투자 중에서는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이런 세 가지 파트를 좀 나눠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주식보다 채권이 좀 압도적으로 크죠. 채권과 부동산인데 부동산 쪽에 있어서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투자가 압도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죠. 근데 지금 금리는 떨어지는 추세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인 미국 금리 인하는 9월에 이루어지겠지만 떨어지는 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들 상당히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는 2분기만큼 3분기도 좀 아니면 좀 더 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증시 부진보다는 본사에 있어서의 이런 채권과 IB 쪽의 수익률의 회복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증권사들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들 물론 벌어서 가지고 있는 돈들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자금들이 훨씬 많죠. 조달한 자금들은 지금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달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조달 금리는 떨어졌는데 시장에 대출해주는 금리는 아직 덜 하락했죠. PF라든지 이런 부동산 투자들에 있어서의 회복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심 종목으로는 이 삼성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사실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연말로 갈수록 우선 이 모멘텀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대형 증권사죠. 그리고 채권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ELS 포지션 많은데 ELS 많이 팔고 있는 회사들은 그만큼에 대한 채권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익률 많이 높아질 가능성 상당히 좀 높고 4분기 배당 수익률이 7.8%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다른 증권사들보다.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수익 잘 나고 배당 많이 준다. 연말로 갈수록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에 도전하고 있는 구간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볼까요? 네, 사실 증권업종들이 지금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가 전고점이었는데 5만 원을 사실 뚫고 가지는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레벨업, 은행주들처럼 레벨업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기대하시면서 목표가 5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확실한 배당과 관련해서 삼성증권 역시 건설사처럼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보자고 말씀해 주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요? 네, 파라다이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카지노 업체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 이 카지노 업체들은 회복 속도가 좀 더뎠죠. 특히 해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업체들은 이 회복 속도가 좀 더 더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카지노 업체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덜 받았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여행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일본으로 여행 가는 이 여행객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엔화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보면 일본에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갔고 한국에서 일본을 바라봤을 때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졌죠. 근데 엔화의 약세가 어느 정도 멈춰가죠. 엔화가 조금씩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한국을 바라봤을 때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또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파라다이스 이 일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 VIP 고객 비중이 50%거든요. 일본 고객이 살아날 가능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롯데 관광개발의 역대 최대 매출에 대한 그런 얘기와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라다이스 목표가는요? 네,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쌉니다. 가격적으로 10,000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13,000원 정도에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13,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3가지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포트 운용과 관련해서 건설사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데요. 이번 건설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32,000원에 목표가를 제안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에서 확실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증권 관련주입니다. 역시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반기 기대감 그리고 풍부한 채권 수익률, 압도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는 삼성증권입니다. 목표가 55,000원. 마지막으로 카지노와 관련해서 파라다이스 보는데요. 일본 VIP한테 초점을 맞췄고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